인류에 의해 인류를 위한 심리학과. 안녕하세요. 리논 컨설팅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심리학과인데요. 심리학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게 뭔지, 심리학의 특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학마다 심리학이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리고 입결 현황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과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과거부터 우리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응용을 통해 인문과학에서부터 자연과학, 공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공헌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간이 관계된 모든 분야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연구인 심리학의 학문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감각, 지각, 사고, 성격, 지능, 적성 등의 인간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기저 원리를 밝히는 심리학은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심리학과 입학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크게 학문적 지식, 흥미와 적성, 비교과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학문적 지식입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문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학, 과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론들, 실험, 조사, 가설 설정, 검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과목으로 수학, 사회, 과학, 생활 교양이 있고 문과와 이과 그 사이에 있는 교차점에 있는 복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흥미와 적성입니다. 심리학이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 사랑과 함께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그걸 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하기 위해 그 사회의 문제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로도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트렌드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방면적인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과 후 모두 학문을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탐구심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남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것이 비교과 활동인데, 비교과 활동의 경우 위에 1번, 2번 학문적 지식과 흥미와 적성 이 1번, 2번 내용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로 자신의 국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 글짓기, 친구 사랑의 날, 문학의 날 등과 좀 이과적인 것, 화학, 생명, 통계, 컴퓨터 등 관련된 활동에서 수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심리학과랑 관련된 꼭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동아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과의 경우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다음은 심리학과의 특징인데요. 심리학과의 특징 중 하나는 일단 다양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복합적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학은 크게 기초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심리학 자체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심리학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심리학 분야를 선택하기 쉽고 그에 맞추어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초 심리학이랑 응용 심리학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기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의 학문적 바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초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인지 심리학, 학습 심리학, 발달 심리학, 사회 심리학, 생리 심리학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간의 뇌에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아니면 청소년은 보통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그냥 내용인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 인간의 뇌는 이런 게 있다. 우리의 몸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것을 기초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걸 알았으면 결국 사회에 응용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의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았다면, 그걸 기초심리학에서 알았다면, 이걸 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바로 응용심리학입니다. 응용심리학은 심리학의 실제 현장 장면의 적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심리를 포함해서 임상심리, 상담심리, 산업심리, 범죄심리, 건강심리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분야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 임상심리학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임상심리라는 것이 응용심리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임상심리학 안에서도 뭐 정서장애심리, 인격장애, 행동장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많고요.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부부상담, 기업상담, 진로상담 등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과이과 동시 선발인데요. 심리학과는 고등학교 이수 계열에 상관없이 개인이 취득한 성적을 반영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심리학과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 심리학과는 어느 한쪽 계열에 치우쳐지지 않고 문과, 이과의 능력이 모두 고루 중요합니다. 심리학의 시작은 인문학적인 철학으로 시작되었지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문, 이과 계열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의 양심이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철학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자. 우리가 양심이 찔릴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심리학이라는 게 문과, 이과 계열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들 내에서도 심리학과의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학과를 사회과학대학으로 보는 경우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부산대, 전북대, 가톨릭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주대, 가천대, 강원대, 경북대가 있고요. 문과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영남대, 경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부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국내 최초로 독립학부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과 계열 전공 중에 경제학과, 경영학과만큼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인설심리학과의 경우에는 1에서 3점대 수시 등급이 분포해 있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인기가 많은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학생부 산출 점수 70% 컷이라는 건 최종 등록자 중 70%에 해당하는 학생부 산출 점수인데요. 예를 들면 뭐 100명 중 70등의 점수다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100명 중 70등이 1.5x 그러니까 뭐 1.58 등급, 1.52 등급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등급 50% 컷이라는 거는 최종 등록자 중 50%에 해당하는 교과 등급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70% 컷이 100명 중 70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100명 중 50등의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인데 50% 컷, 100명 중에 50등이 1.6이에요. 그리고 70% 컷은 2.35예요. 지금 종합 전형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신 좀 낮은데 교과 전형 좀 내신 많이 보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등만 해도 1.5 그리고 50% 컷 50등만 해도 1.4 정도 된다.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 70등이 2.7 몇, 그리고 50등은 1.9 몇. 연세대학교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꽤 높은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미래 지향성입니다.
미래 지향성이라고 함은 현재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에 굉장히 심리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우선 보시면 IT 시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죠. 그래서 직업의 형식과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에 완전 옛날을 떠올려 보면 다 노동을 했었죠.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흔히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노동하는 걸 흔히 떠올리기보다는 뭐 사무직을 떠올릴 수도 있고, 뭐 기술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형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프리랜서 막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지만 동시에 다른 직업들, 여러 직업들이 사라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 욕구 지향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욕구 지향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개인 욕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어. 요즘 막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 내가 이제까지 봤던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추천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내 개인 욕구에 맞춘 개인 욕구 지향 서비스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의 통합도 일어났는데요.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내 시간을 보낼 것인지, 나의 워라밸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근로와 여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이 대체되고 사라지지만 결국 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람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특히 사람의 심리와 감정은 로봇에 의해 대체가 되지 않죠.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직업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 욕구와 그리고 워라밸. 이런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관련된 직업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요구한다 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이 복합적 학문이기 때문이겠죠. 어, 하나에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 있는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문과로 왔는데 그러니까 나 이과 버릴래.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공부를 못하는 게 바로 심리학과입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자체가 한국에서 막 만들고 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자체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도 굉장히 많고 영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논문들 막 교수님이 이 논문 참고하세요 이런 논문들도 되게 다 영어로 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생으로서, 내가 대학교에 갔어도 대학생으로서 심리학과를 공부하다 보면 외국 논문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쓰고 내가 생각한 내용, 알아낸 내용을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국어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문과다 해가지고 이과 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실험하고 가설 검증하고 그래야 된다면 수학, 과학 능력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확률, 통계 또는 뭐 실험, 조사, 가설 설정 같은 과학적 방법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영어 논문 같은 거 읽어야 할 때가 많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은 심리학은 다 어느 대학 가나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건 데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서울 심리학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요. 여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심리학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육심리학과, 숙명여자대학교는 사회심리학과, 그리고 여기 서울대학교는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부, 뭐 산업심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대학마다 다루고 있는 심리학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심리학과, 이 대학의 심리학과가 어떤지 그 심리학과의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결 현황인데요. 내신 등급은 합격자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과 내신 등급의 경우 교과 그 자체만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데요. 현재 나와 있는 내신 등급은 최종 등록자 50%, 아까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50등 점수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 내신 등급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잘 맞는지 확인하려면 위 점수랑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이 좀 안정적이겠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교과 반영 비율, 수능, 각 학년별 비율은 이 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리학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댓글란에 원하시거나 궁금한 수시 컨텐츠 남겨주시면 제작 가능하니까 댓글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